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1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몽 한 번 더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시고요. 이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 볼까요? 오늘은요, 이 성격 테스트 2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 옷 벗는 방법으로 성격을 한번 맞춰볼까 해요. 자, 잘 들어주세요. 1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옷이나 양말, 신발, 장신구를 되는 대로 벗거나 한꺼풀씩 풀어 헤치는 사람. 2번, 신발을 벗는 것에서부터 집안에 들어와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걸 제자리에 단정하게 벗어놓고 정리하는 사람. 3번,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발에 걸치고 있는 것부터 내던지는 사람. 4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단시간에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 5번, 마지막이에요. 옷보다는 액세서리를 가장 먼저 벗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보기가 5개인데요. 그냥 바로바로 들으시고 느낌 오는 대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이에요. 퍼렐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해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9일 월요일이고요. 지난 주말 다들 푹 쉬시고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주말 내내 비가 와서 저는 약간은 좀 우중충한 날씨 속에 약간 감상에 젖어서 보냈는데요. 주말에 뭐 하셨는지 궁금한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소중했던 그 시간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심리 테스트가 바로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였는데요. 옷 벗는 방법으로 성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5가지의 보기가 있었죠.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듣고 바로바로 골라주세요. 1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옷이나 양말, 신발, 장신구를 되는 대로 벗거나 한꺼풀씩 풀어 헤치는 사람이고요. 2번, 신발을 벗는 것에서부터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걸 제자리에 단정하게 벗어놓고 정리하는 사람. 3번,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발에 걸치고 있는 것부터 내던지는 사람. 4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단시간에 아주 빨리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 5번, 옷보다는 이 액세서리를 가장 먼저 벗는 사람입니다. 5가지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로 감이 오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감이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1번 골랐거든요. 자, 이정희 PD도 1번을 골랐다고 하네요. 1번, 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옷이나 양말, 신발, 장신구를 되는 대로 벗거나 이 한꺼풀씩 풀어 헤치는 사람. 집으로 돌아온 흔적을 집안에 알리는 유형은 지극히 편안한 낙천주의자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다른 사람의 고민마저도 모두 잘 될 거야 이렇게 충고를 서슴지 않는, 자칫 오해를 하면 무심한 친구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심각한 일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무섭게 무너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슬럼프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라고 하네요. 2번 넘어가 볼게요. 신발을 벗는 것에서부터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걸 제자리에 단정하게 벗어놓고 정리하는 사람. 지극히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여러 번 생각하고요. 고심한 끝에 상대를 위해 행동하는 철저한 희생을 보이는 연인으로서의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이 정도로 넘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 철저함을 원하는 이 신경질적인 완전주의자로 돌변한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신경 쓰고 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3번 삼선버스님이 3번 넘어갔네요. 네, 3번 골라주셨는데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발에 걸치고 있는 것부터 내던지는 사람. 터프하신데요. 대개 이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극주의자라고 하네요. 의외네요. 은근히 남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늘 마음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행동보다는 생각에서 끝내버리는 이 속전속결형이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상대를 몰아세우는 의외의 면도 보인다고 합니다. 삼선버스님, 네, 3번 골라주셨는데, 지금까지 심리 테스트 골라주신 걸로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성향을 가지신지 종잡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골라주시면 어떤 분인지 기분 좋은 상상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4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단시간에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인데요. 이런 유형의 당신은 이 간단한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격식이 없는 것을 좋아하고 웬만하면 복잡한 생각이나 관계에 끼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자신이 관계된 일이라면 한번 파고들어 그 끝장을 보고야 만다고 하네요. 이런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감수하는 상당히 외향적인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앞에 나서기보다는 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관전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5번 마지막이에요. 이 옷보다는 액세서리를 가장 먼저 벗는 사람이었죠. 당신은 이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 깊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낌을 가지고 이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정도로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요. 혼자서 있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의 공상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가정하는 등 예민한 면을 가진 한편 감성이 풍부한 편이고요. 또 애수에 젖어 있는 낭만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가장 좀 분석하기 어려운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엘비스33님이 5번을 골라주셨네요. 다소 예민하지만 감수성은 굉장히 풍부한 문학적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월요일 아침도 여러분에 대해 한번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그럼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밤까지 비가 역시 내리겠는데요. 이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또 강원도 영동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강원도 영동 10에서 40mm로 내리겠고요. 중부지방 경상남북도, 울릉도, 독도, 또 역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서해 5도는 5mm의 미만 등 다소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1989년으로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 오늘입니다. 동서분단과 냉전체제의 상징이었죠. 베를린 장벽, 1989년 11월 9일 붕괴됐습니다. 동독 내 개혁 열기가 비등하고요. 이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계속되자
동독 스스로 분단의 벽을 허문 것이죠. 베를린 장벽은요, 지난 1961년 8월 에리히 호네커의 감독 아래 설치돼 동베를린 시민들의 서베를린으로의 탈출을 막았는데요. 장벽은 폭이 무려 5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장벽과 구조물들을 제거하는 데만 400명의 전문가가 달라붙었고요. 무려 3년이 소요됐다고 하네요. 또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 1억 마르크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거된 흙과 시멘트는 무려 75만 톤이나 됐습니다. 동서독의 화해 분위기 이미 지난 1963년부터 시작되긴 했는데요. 1964년에는 이 서독이 서독 국민이 제한 없이 동독 내 어느 지역도 방문할 수 있다고 선포했고요. 동독은 60세 이상 연금 수혜자에게 서독 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까지 했죠. 양독 간의 꾸준한 교류가 계속되자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동구권의 민주화 개방화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동서독 통일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1월 9일 소련은 동독에 비공산 정권이 들어서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그날 저녁 7시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포함해 모든 경계를 전면 개방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은 밤 10시부터 검문소를 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이 통일 협상을 시작해 1990년 8월 31일 45개 조항으로 이뤄진 통일조약에 서명을 했고요. 5주 뒤인 10월 3일 이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네, 1938년의 오늘은 다소 슬픈 날입니다. 나치가 유태인 학살을 시작한 날인데요. 나치의 이 선전상 괴벨스에 의해 주도된 유태인 학살, 1938년 11월 9일부터 독일 전국에서 자행됐습니다. 한 유태인 청년이 7일 밤 파리 소재 독일 대사관원을 사살했고 유태인 전체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미 반쯤 미쳐 날뛰던 나치 정권은 이날 밤 전 독일의 유태인 교회와 상점, 주택을 불지르고요. 수만 명의 유태인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400여 명 정도는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집계에 의하면 이 814채의 상점과 171채의 주택이 파괴됐고요. 191채의 유태교 교회가 또 방화됐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유태인 박해, 주로 SA 대원에 의해 자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밤에만 3만 5천여 명의 유태인을 체포했고요.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꿀팁 시간이에요.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옷장 속에 방충제 꼭 넣어두시죠? 그런데 이 방충제 어디에 주로 두시나요? 옷장 속 방충제는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고민되는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옷장 속의 방충제 위치를 정확히 제가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방충제에서 발산되는 가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퍼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방충제는 옷장 바닥이 아니라 위쪽에 둬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잠깐, 지금 방충제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안 돼요. 이 2종 이상의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의류에 얼룩이 생기거나 변색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꼭 하나의 방충제를 옷장 위편에 올려주세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셨는데요. 이 삼성버스님이 베를린 장벽의 모습인데요. 이 서베를린 쪽과 달리 동베를린 쪽은 탈출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뒀다고 하네요. 라면서 자료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동에서 서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감사하고요. 꼴통IT님, 주말에 명량을 봤습니다. 재밌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쟁 후 노전능 병사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걸 후손들이 알까? 요즘 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운데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민중의 삶이 역사 교과서에 실리길 잠깐 희망해봤습니다. 라면서 비를 맞고 있는 개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네, 명량. 참 저도 예전에 봤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어요. 주말을 그래도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은데요. 버스 파일럿님, 전 4번인데 아까 심리 테스트 풀이는 뭐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처음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헛개비님, 안구정화하세요. 어제 오후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이라면서 낙엽이 맞아요. 요즘 가을인데 단풍 구경도 제대로 하기 전에 비가 와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올려주심에 또 감사드려요. 굉장히 단풍색이 예쁘네요. 꼴통IT님, 가끔은 집에 와서 그냥 기절 모드, 또 다른 6번을 또 창조하셨는데요. 저도 이 6번, 네, 동감합니다. 애별리고님,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정권교체 이룩하자님, 출석 체크해주셨고, 행복한 둥이맘님, 까칠한 이주부님, 또 건강미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꼴통IT님이 밑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상큼한 모습도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의 첫 출석 체크 1등은요, 삼성버스님이었어요. 네, 오늘은 댓글이 잘 달리려나요? 월요일 아침 출석 체크합니다. 심리 테스트는 3번으로 라면서 1등 축하합니다. 매번 1등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네. 저로서는 기분 좋은 1등인 것 같은데요.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알아볼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수면 중에 자주 깨면 다음 날에 왜 이렇게 불쾌한 기분이 들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도 자주 깬 사람과 또 늦게 잠들어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 중에 자주 깬 사람이 더 기분이 엉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수면 중 자주 깨는 습관이 사람의 감정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수면의 질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인데요. 실험을 3그룹으로 나눠 했다고 합니다. 이 수면 중 한 그룹은 최대 8번을 깨웠고요. 다른 그룹은 늦게 잠들게 수면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은 수면 중 깨우지 않고 충분히 잠들게 해 그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3일 동안 이루어진 이 실험에서 이틀째부터 굉장히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한 그룹, 이 12% 정도가 긍정적인 기분이 떨어진 반면 자주 잠에서 깼던 그룹이 무려 긍정적인 기분이 31%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면의 질은 시간 자체보다는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연구를 이끈 교수는요, 수면을 통해 감정을 회복하는 주요 열쇠가 이 서파 수면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잠자는 도중 자주 깨면 이 서파 수면에 들어갈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파 수면, 수면의 단계 중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뇌를 포함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피로를 회복한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피로회복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불면증 혹은 자주 잠에서 깨면 이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기분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적더라도 푹 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뜻이네요. 네, 오늘도 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인 메난드로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이 깜깜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으신가요? 희망, 이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강수천의 김수철의 정신차려라는 곡 선물로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으쓱으쓱 굿모닝.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